아, 타이틀 음악이 너무 진지한데요. 사실은 최근에 기업 공개 IPO 시장이 좀 가라앉아 있었어요. 전체적인 시장도 그랬는데 다시 좀 이슈몰이가 되고요. 내일 카카오페이가 이제 상장을 합니다. 주식을 봐주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또 상장 이후에 사려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한국리치 정윤성 대표님과 카카오페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IPO 공모주처가 좀 인기가 시들했는데 네. 카카오페이는 공모주 청약 일단 흥행 성공이라고 봐야죠? 네, 흥행을 했고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침체돼 있을 때는 네. 좀 뭐 스타 얼굴 마담 와야죠. 이런 그렇죠. 쪽이 좀 필요한데 카카오페이가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어서 조금 시들해졌던 공모주 시장에서 좀 활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보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주를 통해서 1,700만 주를 이제 공모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것이 이제 흥행이 됐냐 안 됐냐 개인 쪽은 경쟁률이 뭐 항상 높았던 반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얼마나 뜨거운 그런 반응이 있냐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1,714대 1 상당히 뜨겁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의무 보유 확약 이것이 좀 중요한 요소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비중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수요 예측 같은 경우도 이제 공모가 9만 원으로 지금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이제 기업에 들어가는 이제 자금은 약 한 1조 5,300억 정도의 자금 조달이 들어가면서 앞으로 이제 카카오페이가 보고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증권업이라든지 보험업에 대한 부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소위 이제 공모하는 기업들의 그 꿈은 따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공모가 이제 9만 원인데요. 요즘 환경이 사실 따상이 쉽지는 않은데 네.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은 따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식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딱 맞으면 따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 공식이 안 맞았을 때는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 네. 올해 이제 따상했던 이제 종목들을 좀 보면 우선은 뭐 삼형 SNC라든지 아니면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플래티어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종목을 보면 우선은 좀 시가총액이 낮았습니다. 세 종목 모두 다 시가총액이 뭐 1,000억 원대 미만이었고 공모가가 좀 낮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어서 사실은 이번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죠.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약 10조가 이상의 11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따상에 대한 부분 좀 무거울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시가총액 큰 종목들 중에서는 따상이 없었냐라고 좀 볼 수 있으면 시가총액 1조 이상 중에서도 따상이 있었습니다. 뭐 일진 하이솔루스라든지 아니면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이 됐었는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또 다른 공식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수요 예측이 거의 50% 이상에 달했던 부분 또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같은 경우도 이번 카카오페이보다 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상장일 날 얼마나 많은 종목 수가 이제 유통이 가능하냐인데 25% 미만이었던 종목들이 이제 따상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물론 따상을 해서 좀 분위기몰이를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공식상 좀 어느 정도 시장에 폭발적인 매수세가 있지 않은 이상은 따상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모가가 9만 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초가가 최대 200%니까 베스트는 18만 원에서 시작하는 거고 그렇죠. 상한가 가게 되면 23만 4천 원까지 가는 건데 네네. 그런 기대는 조금 낮추는 게 좋겠다 지금은. 물론 가면 좋죠. 가면 좋은데 조금 낮추고요. 물량이 이제 얼마나 초반에 나오는 건데 기관들은 의무 확약을 많이 하는데 보니까 외국인들이 물량이 최근에 나와가지고 흔들리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카카오페이는 어떻습니까? 네,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로 네. 외국인들의 비중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주요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선은 기존에 이제 그 카카오페이의 주식을 갖고 있는 대주주들을 분석을 해보면 5% 이상이 이제 공모가 전에 우선 55%가 주식회사 카카오에서 갖고 있고 45%가 알리페이에서 갖고 있었는데 보통 대주주들은 이제
매도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나올 것이 없는데 알리페이 지분 중에서 3,700만 주가 이제 매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알리페이 같은 경우 단순하게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주체라기보다는 어떤 파트너십이 있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는 뭐 문제는 없겠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일날 이제 적정 주가가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잘 주는 데가 이제 11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이 이상이 됐었을 때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 이것이 첫 번째 변수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기관 투자자 중에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지금 59% 정도 됐는데 우선은 935만 주 중에서 383만 주가 이제 미확약 외국인들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든지 시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좀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균등 배분을 해가지고요. 주식을 이제 이 청약금을 많이 넣지 않고도 조금씩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당일날, 네, 혹은 하루 그렇죠. 이틀에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네. 카카오페이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가져가야 되느냐 고민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우선은 아마 내일 이제 상장하자마자 거래량이 엄청나게 이제 터지고 네. 또 사고 싶었던 분들 그러니까 공모주에 많이 넣어도 몇 주 못 받기 때문에 그 돈 그렇죠. 갖고 이제 나 사야겠다. 카카오페이 많이 써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유저이기 때문에 매수세도 붙고 네. 또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세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상장 첫 당일날 어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첫날 대부분 이제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12월 9일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적으로 호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 당일날 이제 매도를 한다라고 봤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첫날 따상에다가 이제 따상이라면 이제 상한가를 치고 상한가 잔량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다음 날까지 이제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무겁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실패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플레이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당일 매매 전략은 내가 이제 이미 이제 공모주를 통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70% 이상 정도가 이제 좀 잘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주식수 좀 작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공모가 이하로 좀 빠졌을 때 좀 지분을 갖고 있다가 한 50%의 수익률 전략 이것이 이제 중장기적인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를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공모주 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하신 분들은 미련 없이 수익을 당일이든 다음 날 일단 정산하고 네. 다시 살 기회가 있을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붙잡고 몇 주 안 되는 것 같고 장기 투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딱 구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는 그 정도 해주시고요. 카카오페이 또 말고 디어유 청약도 있고요. 이후에 지금 공모주 가운데 주목해 볼 만한 기업 일정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 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있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연초보다도 연말에 있는 공모주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고 예. 수익률도 상당히 통계적으로 좀 높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또 시작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 디어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아까 말씀드렸던 공식에서 여러 가지 좀 맞는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수요 예측 결과 기관들 같은 경우 이제 상단 밴드 99% 이상의 밴드 상단 가격 이상을 제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경쟁률 또한 2000대 1이 좀 넘어가고 있고요. 또 기관들의 참여 건수 같은 경우도 1763건 상당히 기관들의 관심도가 커져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버블 같은 경우 이제 이제 디어유가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SM 자회사로서 연예인과 이제 팬들 간의 1대1 이제 채팅이 가능한데 이 유료 가입자가 거의 120만 명 육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FNC 엔터라든지 JYP 같은 경우도 버블의 유료 서비스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봤었을 때도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종목들의 공모주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디어유는 이제 청약증권사가 한국투자증권 한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 접근이 어려운데 관심 있는 분들은 네, 해보시라는 게 많은 분들 네.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공모주 청약 이제 오늘은 카카오페이 얘기했지만 계속 앞으로도 있거든요. 공모주 청약할 때 유망한 기업을 고르는 아까 공식이라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를 좀 생각할 수 있는 팁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어떤 뭐 추상적인 것보다 네. 어떤 공식대로 넣는 게 좀 편하실 수가 있는데
좋은 거는 이제 개인들이 청약 넣기 전에 기관들이 청약 넣는 것 유심히 보면 상당히 좀 타율이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팁이 아닌가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관들이 들어갔었을 때 심한 공모가가 있습니다. 뭐 10,000원에서 20,000원이다. 근데 어떤 기관들마다 이제 어떤 입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기관들이 전부 다 20,000원대를 제시를 하고 어떤 경우는 21,000원대도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공모 금액의 규모,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좀 작고 가볍게 갔었을 때는 그만큼 첫날 따상에 대한 가능성도 커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들의 확약 비율이 높을수록 또 수요 예측 경쟁률이 높을수록 어떤 흥행할 가능성이 커져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기관들의 이제 청약률 100대 1 이상인 종목들을 주로 좀 보자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의무 확약 보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큰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상장하는 카카오페이에 관한 전략을 메리즘 오늘 수립했습니다. 한국리치 정윤성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